정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지지율 숫자가 아닙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권력자가 직접 띄운 후보들이 유권자와 당원에게 외면받으며 끝내 시장이 권력의 선전을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바로 그 세 가지 경고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식과 주택시장의 비명을 지르고 안에서는 측근과 당원들이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습니다. 아직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관실에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야말로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첫째, 정성호가 배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는 이재명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며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 정성호가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한 것인지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기괴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심으로 버티던 최측근이 출구를 찾고 권력은 그 출구를 없는 문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가 정말 건강 때문에 떠나려는 것인지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관련 재판 처리라는 정치적 폭탄을 떠안기 싫어서인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성호가 떠나려는 이유보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그 시점입니다. 권력이 강할 때는 측근이라면 아무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버팁니다. 그러나 권력이 기울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도 사직서를 씁니다. 정성호는 이재명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날 뜻을 거듭 내비친다면 배 안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찾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장의 최측근이 왜 갑판 위에서 서성거리겠습니까? 둘째, 민주당 당원들조차 이재명의 사법 방탄명령에 순순히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외쳤던 박성준과 이건태가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나란히 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의 사법 문제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리려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권리당원과 중앙위원들이 본선행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청래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 3명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추가 이재명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우스운 것은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외치면 가장 강한 친명 인정을 받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정작 당원들에게 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기 정치 생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자의 방패를 자처하면 표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컷오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후보의 패배가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이재명 방탄만 외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선장의 명령이 기관실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이 직접 띄운 정원호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정원호의 성동구 행정을 공개적으로 지켜세우며 자신의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띄웠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원호는 단숨에 명픽이 됐고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중진들을 누르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오세훈에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원호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정치적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재명의 후광이 서울의 중도층과 부동산 민심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후보가 수도 서울에서 거부당한 것입니다. 권력자는 자기 이름을 붙이면 후보가 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권자는 그 이름까지 함께 심판했습니다. 정성호는 나가려 하고 공소취소 선봉대는 컷오프됐고 명픽은 서울에서 패배했습니다. 세 장면을 한 줄로 세우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민다고 되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선장실은 아직 화려하지만 배 밑바닥에는 이미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정성호의 이탈 신호는 관료와 측근의 불안이고 최고위원 컷오프는 당 조직의 이완이며 정운의 패배는 유권자 확장력의 한계라 할 것입니다. 측근 당원 유권자라는 세 겹의 방어선이 동시에 흔들린 것입니다. 권력은 청와대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집행할 사람이 따르고 당이 바치고 국민이 표를 줄 때 비로소 권력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남은 것은 직함과 의석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권력의 세 개의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호텔 경제론의 변형쯤 될지 모르는 경제의 경자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재명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뽀록 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재명이 자랑하던 주식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6월 사상 최고치 9114까지 올라갔다가 7월 29일 5663으로 추락했습니다. 7월 한 달의 낙폭만 33.18%로 외환위기 당시의 월간 낙폭보다도 컸습니다. 이틀 연속 폭락과 서킷 브레이커가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발기발기 찢겨 나갔습니다. 상승할 때는 이재명 덕분이라면서 코스피 1만 시대를 선전하더니 무너지자 이재명 청와대는 국제정세와 외국인과 시장 탓을 합니다. 박수는 자기 몫이고 손실은 국민의 몫이라는 겁니다. 과열을 막아야 할 권력이 오히려 상승 신화를 팔았습니다. 국민에게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바람을 넣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풀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정 책임자 이재명의 역할이 카지노 도박판의 호객꾼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상승장에서는 확성기를 들고 더 간다 이렇게 외치고 폭락장이 오자 곧바로 해외 순방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거기서 들어오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정부의 장밋빛 구호를 믿고 퇴직금과 대출금을 넣은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해온 짓은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식시장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국민연금까지 추가 부양의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9%로 대폭 높였습니다. 정부는 장기 수익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정시를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이재명은 개인의 돈만 주식시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상승장의 배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주가관리용 비상금이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고 노후의 마지막으로 기댈 생명줄입니다. 그런 돈을 시장 낙관론의 보증수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폭락이 된 뒤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연기금 확대를 개혁이라고 자랑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장기 투자니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는 원래 쉽습니다. 손실이 나도 자기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식 경제는 성과는 권력이 가져가고 위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넘기는 일종의 정치적 도살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 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첫 장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살 만한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고 교통과 일자리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세금과 대출 규제로 주요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이 해오던 오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유 부담을 높이고 돈줄을 조이면 집주인이 겁을 먹고 집을 싸게 내놓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긴다고 없는 집이 생기겠습니까? 대출 규제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것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기도 이제 지쳤고 너무 지겹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서울의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함께 올랐고 전세 매물은 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를 몰아붙이면 그들이 보유한 집이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물이나 전세 공급이 줄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수요가 살아있는데 공급을 막아놓고 세금만 올리면 가격은 잡히지 않고 시장만 비틀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처참하게 실패한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낡은 지도를 들고 더 빠른 속도로 그 똑같은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 집이 부족한데 세율표를 고치면 침실이 늘어납니까? 전세가 모자라는데 보유세 고지서를 보내면 전셋집이 생깁니까? 규제는 거래를 숨게 만들고 세금은 비용을 올리면서 공급 부족은 여전히 그대로 남습니다. 이재명은 집주인을 벌 주었다고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그 벌금은 결국 전세금과 월세로 세입자에게 배달되는 것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질낮은 인간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청구서를 돌리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저 머리가 빠가 된 인간들을 어쩌면 좋냐 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포위한 것은 야당도 언론도 검찰도 아닙니다. 측근을 소모품처럼 쓰고 당을 개인 재판의 방패로 만들고 시장을 지지율 관리 도구로 사용한 자신의 정치가 사방에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권력으로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당원의 표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금으로 주가를 떠받칠 수는 있어도 시장의 신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거래를 얼어붙게 할 수는 있어도 필요한 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면 처음에는 선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작은 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의 파도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차오르면 승객들은 압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명이 밀면 떨어지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잘리고 이재명이 자랑하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의 약발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며 국민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에서 기대가 아니라 위험을 잃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선장은 아직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근은 출구를 잡고 당원은 명령을 거부하고 유권자는 명픽을 떨어뜨리고 시장은 청와대의 홍보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면초가가 아니라 육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정성호도 감당하기 싫다는 일을 왜 나라가 감당해야 합니까? 민주당 당원도 선택하지 않는 방탄인물을 왜 국민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코스피 꼭대기에서 박수받던 사람이 바닥에서는 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까?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 사람이 왜 집값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립니까? 질문마다 답은 하나입니다. 책임질 능력도 책임질 용기도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호는 지금 항해 중인 배가 아닙니다. 구멍난 배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